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주말이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해서 또 2배, 다시 4만 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끊지 못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은 지금부터가 한창이죠.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인파가 몰렸는데 현장에는 아직 뾰족한 방역 대책이 없습니다. 첫 소식 신선미 기자입니다. 진흙 범벅이 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미끄러지고 뒹굽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진흙탕에 몸을 던지고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진흙 물벼락을 맞으면 환호성은 더 커집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마음껏 소리도 질러봅니다. 다 같이 놀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3년 동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보령 머드 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보령시는 축제 기간에 12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방문객도 눈에 띕니다. 주최 측이 입구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계속 안내하지만 조금만 놀다 보면 마스크가 더러워져 벗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Where's your mask? Eat them here and is dirty. 초복을 맞아 삼계탕 축제도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은 삼계탕을 맛보고 물놀이를 즐기며 삼복 더위를 잊어봅니다.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래도 모처럼 식구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어제부터 서울 잠실에선 가수 싸이의 대형 공연도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이 제공한 방수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즐겼지만 워낙 많은 젊은이들이 몰리다 보니 우려는 여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피로감도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확산세도 줄어들어서 그냥 이제는 좀 놀자 하고 좀 나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되찾은 일상. 돌아온 대형 축제와 여름 휴가철 대이동에 대비해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는 3년 만에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청과 광장에서 성소수자 권리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는데요. 특히 올해는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직접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어김없이 이 행사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요. 김정근 기자입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서울광장 잔디밭이 인파로 가득합니다. 성소수자의 다양성을 뜻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부스에서 파는 성소수자 후원 기념품도 구입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리는 건 3년 만입니다. 성애가 올라가라 하여도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모두 아름답습니다. 오늘 행사엔 성소수자로 알려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To express the strong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ending discrimination wherever it occurs and to ensuring that everyone is treated with respect and humanity. 서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선 종교단체 등이 주최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구호를 외치고 퀴어 축제 개최 공간을 내준 서울시를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드시 물러가야 됩니다. 동성애 축제를 허가해서는 안 됐습니다. 두 집회가 불과 20에서 30m 거리를 두고 열렸지만 경찰이 울타리와 차벽 등으로 접촉을 막아 우려했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대규모 도심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 통제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초복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개 식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개를 그만 먹게 영화인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틀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까만 마스크를 쓴 사람들, 손에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지금 당장 개식용 종식하라!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선 불법 도축 장면 등을 담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개농장에서 도살당할 뻔한 개를 입양한 가정에선 식용으로 태어난 개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개들을 식용견으로 만드는 것도 반려견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인들도 릴레이 영상으로 동참했습니다. 영화 마라톤을 연출한 정인철 감독이 첫 번째로 초능력자가 개고기를 먹고 개의 과거 기억을 재생한다는 내용의 단편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철창해 보여요. 갇혀 있어요. 태어나서 평생을. 너무 뛰고 싶은데 한여름을 위해서 끝이에요. 개예요. 시민들의 의견은 아직 부딪힙니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잔인한 것 같죠. 그냥 강아지, 고양이 같은 거는 그냥 가족처럼 친근한데 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인이 선택할 부분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뭐 애완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안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먹어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먹어도 된다고. 대통령 공약집에도 등장한 개 식용 논란이 복날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약 80km를 만취 상태로 달린 차량입니다. 사고로 멈출 때까지 다른 차를 무려 9대나 들이받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붙잡은 운전자가 현직 경찰관입니다. 너무 취해서 이천까지 왜 갔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조민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삼거리 도로에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신호등과 충돌합니다. 충돌 순간 신호등 기둥이 꺾여버립니다. 잠시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사고 수습을 하려고 출동하고 견인차가 사고 승용차를 싣고 갑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석에는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몰던 차량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으로 기둥은 움푹 찌그러졌고 위에 달려있던 신호등도 부서졌습니다. 파편도 막 엄청나게 널려 있었어요. 막 신호등도 막 꺾여졌고 없어졌더라고요 다. A 경장이 낸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호등과 충돌하기 전 이동 과정에서 길가에 서 있던 차량 9대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전날 밤 같은 경찰서 동료들과 6시간 넘게 술을 마신 뒤 경찰서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몰고 이천시까지 약 80km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A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왜 이천까지 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그제 A 경장을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A 경장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인하대에서 터진 성폭행 사망 사건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붙잡힌 피의자는 3층 아래로 추락한 피해자의 옷가지를 챙겨서 이곳저곳에 나눠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려고 그런 건데 정작 자기 휴대전화를 흘리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인하대 새내기 여대생 A씨는 5층 단과대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을 피하려다 떨어진 것인지 피의자가 밀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의자는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입었던 옷가지를 학교 안과 밖 여기저기에 나눠 버린 겁니다. 가방 한 개, 로제 있고 아따리 이상하게 그렇겠지. 내가 자생이 무슨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알아요. 하지만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놓고 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와 피의자가 새벽 1시 A씨를 부축한 채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토대로 집에 은신하고 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에는 여학생을 추모하는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비통한 심정이고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정말 추모하는 마음으로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인하대 총학생회도 학교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고인을 애도했지만 가해자나 교내 성폭력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지 않아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에서 맹견이 8살 초등학생을 공격하는 장면. 너무 잔인해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는데요. 당연히 안락사시킬 줄 알았다 이 개, 검찰이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황규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몸무게 13kg이 넘는 개에게 쫓겨 달아나는 8살 아이. 도망치다 넘어진 아이는 2분 동안 목과 팔다리 등을 물렸습니다.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떼어냈던 택배기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피가 막 범벅이 돼 있길래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개가 애 목을 물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주민은 현장을 외면했지만 택배기사는 아이의 외침을 듣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 애 목소리가 초등학교 6살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쓴 거잖아요. 뭐 살려주세요, 제발요, 한 번만요, 뭐 이러더라고. 그 아직도 귀에 짱짱해요. 사고 후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유기견 센터에 보냈던 개는 검찰에 안락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사고견의 안락사 진행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고견이 안락사를 시킬 만큼 위험한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폐기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소명할 만큼의 그 자료를 좀 더 추가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 올리면 오케이 될 줄 알았던데. 경찰은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이미 포기했고 사고견이 사람을 다시 해칠 수 있는 만큼 보강 수사를 통해 다시 안락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청소년들의 비행도 점점 대담해지는데요. 이제 경찰조차 무서워하지 않는 13살 중학생 모습에 온라인이 떠들썩했습니다.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 기자, 당시 영상을 보고 정말 중학생이 맞냐 놀라는 분들이 많더군요. 네, 지난 11일 새벽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자, 중2 남학생이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네, 순식간에 순찰차 위로 올라가서는 경찰관의 만류에도 1m가 넘는 길이에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네, 경찰관들도 이 중학생을 힘으로 제압하기 힘든 사정도 있었다는데요. 물리력을 또 강제적으로 행사하다 보면 부상의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한 거죠. 경찰관들이 중학생이 진정하고 순찰차에서 내려오도록 잠시 파출소에 들어가는 척하는 사이 이 학생 자전거를 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전날 밤에도 이 파출소를 다녀갔다고요? 네, 전날 밤부터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 누워 있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해서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를 했다고 하고요. 새벽 1시쯤 가족에게 인계했지만 10분 만에 다시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가족에게서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이 와서 안심했는데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파출소에 찾아와 아까 보신 영상처럼 난동을 부린 겁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평범한 10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경찰이 그 전부터 이 중학생을 주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전부터요. 담배, 자전거를 훔치는 등 경찰이 확인한 이 학생의 범행만 18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취재 과정에서 이 중학생이 지난 6월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영상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CCTV 영상을 보시면 늦은 밤 마트 출입문 셔터 틈으로 손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커튼을 젖히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더니 빈 공간을 헤집고 들어와서 담배를 챙겨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와 기존의 범행 이력까지 합쳐서 어제 이 중학생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검찰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 거는 연령계 촉법 소년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 만 13세의 촉법 소년이라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입건이나 처벌 받지 않고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 대상인데요.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을 받긴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이 중학생 한 달 뒤면 생일이라 형사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되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범행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달간 10여 차례 집중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성을 좀 더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법무부는요, 살인,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에 한해서는 만 12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자칫하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데다 범죄 예방보단 처벌 강화에 골몰한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네,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쌈밥집에서 쌈채소 둘 때 가슴이 떨린다면 요즘 식당 사장님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가시죠? 물가는 폭등하는데 마냥 가격 올리는 거로 버틸 수도 없다는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쌈채가 워낙 비싸가지고 요즘 지금 상추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맛있게 드십시오. 서울의 한 한정식집. 불고기와 강된장을 쌈에 싸먹는 식당인데 최근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여러 가지 쌈채소 대신 상추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추 가격도 많이 올라 예전보다 제공하는 양을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지금 뭐 상추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금치라고 해야 돼요. 그 손님상에 줄 때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립니다. 최근 상추, 깻잎, 오이 등 주요 채소 가격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일부 식당들이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비싼 재료나 인력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들이 직접 반찬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인데요. 원래는 가득 반찬을 채워뒀었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반찬 2가지를 뺐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아르바이트생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님들한테 고기 주고요.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손님들이 필요한 거 셀프 메뉴 외에 다른 거 반찬 같은 거 찌개 같은 거 조리해서 가져다 드리고 힘든데 먹고 살려면 해야죠.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식당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는 반응입니다. 물가가 올랐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뭐 다 같이 힘든 거니까 조금 줄어 나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음식 가격 인상을 미루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자국 언론인을 끔찍하게 살해한 장본인이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이른바 껄끄러운 사이였는데요. 고유가가 최강국 지도자 자존심마저 꺾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취임 후 처음 사우디아라비아 땅을 밟은 바이든 대통령.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2018년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이자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슈크지를 살해한 배우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후 바이든은 사우디를 국제적인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불편한 관계에도 바이든이 사우디로 날아간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하는 유가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려면 중동 산유국의 원유 증산이 시급합니다. 회담 후 바이든은 원유 증산 논의가 있었고 곧 추가 조치를 기대한다면서도 비판을 의식한 듯 신념을 바꾼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murder of Khashoggi, I raised it at the top of the meeting, making it clear what I thought of it at the time and what I think of it now. 그럼에도 날카로운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I don't regret anything I said. Do you still feel that way, though, Mr. President?
I just answered your question. 이번 순방은 중동 지역에서 세력을 키우려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마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 순방 직후인 19일 예정된 이란 방문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심 끝에 국익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지만 그간 강조해온 인권의 가치에는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이번 순방이 향후 바이든 리더십 평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월급 올려달라 시위하는 근로자들의 입김도 거세졌습니다. 유럽 공항은 노조 파업으로 밀려드는 여행객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계 종말을 뜻하는 아마겟돈이 하늘길에 닥쳤다며 에어마겟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까요? 세계를 가다 김윤종 특파원입니다. 샤를드고 공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노조원이 점거했습니다.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에 맞서 연대했다는 팻말이 보입니다. 노조원들은 한바탕 충판까지 벌이며 요구안을 외치지만 불편을 참지 못한 공항 이용객들은 아예 차량 밖에 나와 기다립니다. 100편 넘는 항공편이 결항됐던 대규모 혼란은 다행히 마무리됐지만 유럽 곳곳에서 결항과 지연, 수화물 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1,500만 명이 몰려드는 오를리 공항에선 13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프랑스 항공사 트란사비아의 체크인 카운터는 한산합니다. 항공사 직원 5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치솟는 물가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단체 행동으로 항공기 3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Je pense que les gens qui travaillent par exemple pour les compagnies aériennes profitent de la période des vacances pour demander des augmentations de salaire. Voilà. 고공행진하는 물가 탓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이해한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Je pense que c'est une situation qui va être compliquée pour tout le monde. Je pense que c'est important de respecter les conditions de travail des personnes. 지난달 프랑스 물가는 6.5% 급등해 유로화 사용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8.6% 치솟은 유로존 물가 지수 역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유럽 최대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와 이지젯도 이번 주 일부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Mira, vamos para Berlín y nos han dicho que el vuelo que teníamos está cancelado hace 2 semanas, cosa que no es cierta porque nadie nos ha enviado ningún email. No sabemos qué pasa, no nos responden. 팬데믹 당시 비용을 절감하려고 단행한 인력 감축도 혼란을 키웠습니다. 화물 대란이 벌어진 런던 히드로 공항에는 승객들이 오가는 터미널이 여행 가방으로 가득 찼고 여행객들은 긴 줄을 섰습니다. 히드로 공항 측은 항공사들에게 9월까지 항공권 판매를 줄여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덮친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 파업, 그리고 인력 부족 속에 여행 수요마저 급증해 휴가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네,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쓰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된 장면이 아니라 움직임과 목소리까지 본다면 그 충격은 더할 텐데 국민의힘이 영상도 존재한다며 공개하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입니다. 탈북 어민 중 한 명이 군사분계선에 이르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주저앉아 저항했지만 사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이를 저지합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미군으로 추정되는 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듯한 장면이 보입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듯한 사복 입은 사람이 포착됩니다. 국민의힘은 북송 과정에서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당국의 영상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에 있는 CCTV 공개까지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영상 정보이겠죠. 그것이 국민들께 이제 전달되고 또 보여질 때 또 한 발자국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당시 관련 영상이 모두 공개돼 제대로 된 실상이 낱낱이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가 총탄 세례를 뚫고 판문점을 통해 탈출을 감행했을 때 당시 유엔 사령부의 CCTV 영상 등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부 유엔사 국정원 등에 영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누가 왜 두 어민의 북송을 지시했는지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이번엔 평산마을의 괴로운 주말로 가겠습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창문을 꼭꼭 닫아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집 앞에 나갈 엄두도 안 나고요. 맞불 집회까지 겹치면서 소란은 더 커졌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사건 기록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저는 오늘 게시를 합니다. 이 씨를 보려고 평소보다 많은 문 전 대통령 반대 시위대들이 평산마을에 집결했습니다. 진보 단체도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고 집이 있지만 집에 계시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이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목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마을 주민들은 보수든 진보든 다 달갑지 않습니다. 제발 조용한 마을을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저희 마을도 편히 살아야 되니까 제일 좋은 입장은 두 단체가 다 나섰으면 좋겠는 거. 그러면 서로 부딪힘이 없으니까. 참다 못한 주민들은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시위대가 텐트를 치고 머문 곳이 한 사찰의 사유지란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과 양산시는 땅 주인 협조를 얻어 텐트를 철거하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아예 사저와 마을이 안 보이게 담을 쌓는 것도 논의 중입니다. 최근 평산마을에선 보수와 진보 지지자들의 충돌은 물론 자칭 보수 시위대들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며 경찰 수사만 20건이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의 윤수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청년들을 발끈하게 한 말이었는데요. 뭐가 적어서 미안, 뭐가 적다는 건가요? 네, 바로 월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 우모 씨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구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대선 당시에도 1,000만 원 고액 후원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이를 해명하면서 최저임금보다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네. 월급이 적어 미안하다라고 말한 게 논란을 증폭시키고 네. 있습니다. 이 말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제 권 대표 직무대행이 미안하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네, 바로 이 우모 씨 아들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사람이 바로 권 직무대행이기 때문인데요. 네. 권 직무대행은 본인의 강릉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하던 성실한 청년이라면서 본인이 먼저 대선 캠프에서 일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프에서 선발대로 일하며 고생을 많이 해 대통령실에 추천은 했는데 네. 월급이 적은 자리를 받아 미안하다 네. 이런 설명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이제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추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공정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급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도 많다. 월급이 아닌 채용 비리의 문제다라며 거센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각종 패러디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SNS에 권 직무대행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네.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과 별개로 아버지 경력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우모 씨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권 직무대행이 자신의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 채용에 추천한 게 된 셈입니다. 야당은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선관위원회 자녀에 대한 부분은 이해충돌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왜 이해충돌 얘기가 나오느냐, 선거관리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는데요. 네. 부정선거 소지가 있을 때 이 재검표 등을 실시하는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합니다. 비록 우 씨가 지난 총선 이후인 2020년 9월 이 강릉시 선관위원회 위촉되긴 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 야당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월급이 적어서 미안하다고 했던 권선동 직무대행, 이 논란에 대해서는, 아버지 논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는 만큼 그때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청년 파리, 누가 한 말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청년 파리 정치 좀 그만하라며 자칭 청년 대표로 나서서 설치고 있지만 하는 행태가 기득권 구태와 다른 게 뭐가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사실 주어는 빠졌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저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청년을 선거에 활용하는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정치인 자체를 저격한 건데, 이 청년 정치인들이 최근에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소명 절차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이준석 대표는 징계 이후 자맹 중이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불허 결정에도 출마 선언을 강행했습니다. 네, 저희가 곧바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질 예정인데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도 기성 정치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 곱게만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성 정치권은 선거 때는 젊은 정치인 모셔가기에 열을 올리는데 막상 선거가 지나면 토사구팽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성 정치권도 청년을 당선용 소모품 후보로만 보지 말고 청년 정치인도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화상으로 뵙고 두 번째 인터뷰네요. 어제 날이 더워서 땡볕 아래서 출마 선언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땀이 정말 많이 나는데 무엇보다 기자분들께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거기가 아니었죠. 예. 그쵸, 원래는 이제 소통관에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밖에서 하게 됐습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 하면 일단 청년이잖아요. 네. 근데 좀 전례가 뭐 넓게 보면 있다고는 하더라도 나만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너무 예외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특혜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 특혜가 아니라 룰이라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왜 그동안은 이 조항을 그렇게 잘 적용해 왔으면서 나만 안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넓게 보면 이제 박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누군가 출마를 의도적으로 막는다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어떤 의도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강욱 의원 징계라던가 이제 검수완박의 그런 속도 조절론이라던가 또 586 용태론이라던가 이렇게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를 좀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정치라는 게 강성 팬덤과 결별하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팬덤을 놓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이게 현실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다를 텐데요.
팬덤은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잘못을 해도 이 맹목적인 지지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 팬덤이 우리 당과 또 이제 지지하는 정치인도 다 망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건강한 그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팬덤보다는 비판적인 지지가 어떤 정치인에게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썩은 곳을 도려내서 구멍을 메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썩은 곳으로는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이재명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좀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 팬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에 좀 실망을 금할 수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서는 보복을 위해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런 무리당은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방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민생은 실종될 것이고 우리 여성과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지금 퍽퍽한 이 현실에서 민생이 실종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예 나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일단 이번에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됐지만은 대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이재명 의원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있었고 성폭력에 대해서 정말 이제 엄격하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서 기대했던 바가 컸습니다. 선거 이후에 뭐 이재명 의원이 발탁을 한 거니까 좀 흉금을 터놓고 소통을 할 기회가 있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요? 예. 지방선거 이후에는 따로 소통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선언 이후에도? 네, 없습니다. 이재명이 영입한 청년이라는 후광 없이 그걸 걷어내고 여전히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청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기성 정치인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보다 독자적으로 그 청년 정치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20대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몇 달이었거든요.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까요? 다시 돌아간다면 글쎄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엄청 거절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분명히 보람이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하는 동안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사 안에 병원 차리는 의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리기도 했다는데 환자들 반응은 어떨까요? 홍유라 기자가 가봤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5만에서 6만 명. 개찰구를 나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면 약국이 나오고 건너편엔 피부과와 정형외과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서로 다른 의원이 한 사무실을 쓰는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많이들 말리셨어요. 의사분들한테도 지하철 역사내 병원이라는 게 많이 생소했었던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좀 통증이라든지 피부 쪽에 좀 수요가 좀 많을 것 같고. 강남구청역에는 가정의학과가 10개월 전 문을 열었습니다. 주로 퇴근길 손님이 많습니다. 밤 시간이나 공휴일이나 주말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지상에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적으로 지하철 역사 병원들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내 의원과 약국은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운영도 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이나 뭐 약국을 갈 일이 솔직히 뭐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지하철역에 있으면은 오다 가다가 잠깐 들릴 수도 있고. 지하철 역사 내 의원 약국은 지난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역사 내 입점을 허용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 서울 지하철 역사 안 의원은 4개, 약국은 30개로 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8일 2호선 합정역을 시작으로
7호선 면목역, 학동역, 장승배기역에 추가로 메디컬존 사업자 계약 2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서민들의 발 지하철이 역산의 약국과 병원으로 시민들의 약손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도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팬도 선수도 그동안 많이 아쉬웠는데요. 오늘은 원 없이 풀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KBO 올스타전. 푹푹 찌른 무더위도 별들을 만나러 온 팬들의 열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레게머리를 한 키움 이정후, 팬사인회를 마치고도 관중석 팬들에게 사인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화 꼬마 팬은 다른 팀 선수와 셀카를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올스타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벤트 게임에서는 넘어져도 우스꽝스럽게 미끄러져도 약간 방송 느낌 내고 있어요. 가벼운 스윙에도 연이어 담장 뒤로 공을 보내는 오지환. 팬들도 선수들도 웃음이 만연합니다. 전날 홈런 레이스에서 이대호가 5개 홈런을 터뜨리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날아갑니다. 담장을 향해 넘어갑니다. 이대호는 오늘 올스타전 통산 홈런과 타점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현역으론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오늘 올스타전 경기 중간엔 은퇴 투어가 진행됩니다. 갑작스런 소나기로 잠시 지연이 됐던 본 경기는 SSG 김광현과 대상포진을 앓고도 참석한 기아 양현종의 선발 대결로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서울 하늘에 수놓은 별들의 축제. 팬들도 선수들에게도 잊지 못할 한여름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삼계탕 한 그릇 맛있게 드셨나요? 초복인 오늘 소나기가 지났지만 장마는 소강 상태에 놓이고 더위가 기승이었죠. 이렇게 시원한 바다가 맞이하는 제주로 향한 분들도 정말 많이 보였는데요. 내일 바깥 활동을 계획하셨다면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한낮에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이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걸러지지 않는 만큼 더욱 유의가 필요하겠고요. 30도를 넘는 폭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이 29도, 대구 32도, 제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 곳곳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밤엔 제주를 시작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이번 비는 남부에 집중되겠습니다. 한 주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